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보은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병의원 세무조사 질의응답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죠. 우리 원장님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선정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 성실도 평가 등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이 정기선정이고요. 이 수시선정은 탈세, 제보 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유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수시선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 원장님들 궁금하시죠? 세무조사가 누구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제가 병원의 그 세무조사 대행 업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원장님들이 조사를 많이 받는지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사유인데요. 내부 제보하고 PCI 시스템에서 대부분 선정되더라. 내부 제보라는 것은 병원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던 간호사라든가 또 사무장님들, 이분들이 병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떠날 때 병원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나면 이 내부 제보를 하더라는 것이죠. 원장님들 이 강의 시간을 빌어서 당부를 드리는데 직원을 내보내실 때 선행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아주 후하게 대접해서 내보내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PCI 시스템 들어보셨죠? 내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하는 그 지출액이 많았을 때,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을 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제보 유의를 하셔야 되고 또 PCI 시스템을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탈세 제보 포상금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가 이 제도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세 제보가 이 국민들이 서로 불신하는 불신사에 만드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탈세 제보 이 포상금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적지 않은 세수 수입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훈령에 포상금 지급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종을 규정하면서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참 엄청난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다음, 세무조사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됩니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1억 원을 누락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세금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붙느냐? 일단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50% 부과되고요. 과태료가.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가산세 등등 하면 1억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원장님이 부담하셔야 된다. 참 엄청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매출 누락 하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세무사를 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 요구자료 다 줘야 됩니까? 이거 조사관이 뭐 달라는데 이거 세무사님 다 이거 갖다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명 버티기 작전. 지금 찾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버티기 작전을 하게 되면 기간 연장이나 범칙 조사를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감정의 동물이니까. 조사관도 똑같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소송 과정에서 이 세무조사 시 제출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사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조사관들에게 다가서고 또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요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까?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삼진아웃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이 부실과세를 3번 이상 하게 되면 조사부서에서 아웃시키겠다는 제도죠. 조사부서에서 근무를 다른 간서로,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는 것이죠. 조사 업무를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 능력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다음 7번째, 조사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질문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환자들 진료하는 병원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조사 간사라든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다음 조사 대상 기간 확대 가능한 것인가요?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조사원증에는 2011년도 1개 3년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조사관들이 2010년도 9년도 통장 가져와봐라 이렇게 다른 기관 자료를 요구한단 말이죠. 이거 위법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조사 기간 중에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조사관들은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를 하는지,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원장님들은 도대체 세무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무조사는 일단 관련 서류를 다 취합을 해서요. 취합을 하고 또 컴퓨터 파일을 하드카피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어떤 원장님께서는 컴퓨터 파일을 조사관들이 하드카피해서 가져갔는데 다행히 내가 지워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들이 다 복구를 시키더라고요. 가져가서 요새는 그 컴퓨터 하드에 있던 거를 다 지웠다 할지라도 그 복제하는 기술이 발달돼서 다 복제를 하더라고요. 금융추적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금융추적조사가 참 무서운 조사인데요. 세무조사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조사인데요. 계좌 원장을 출력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입출금 내역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고 이 상대 계좌 조회와 함께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금융추적조사입니다. 제가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에 2년 동안을 은행 창고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 업무에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금융추적조사를 하게 되면 자금의 흐름을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와서 누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래서 금융추적조사를 하게 되면 병원의 종합소득세는 물론이고 뜻하지 않은 증여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세금도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만큼 금융추적조사는 아주 최고로 강도가 높은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추징세액이 많으면 검찰에 조세범으로 고발됩니까? 많은 원장님들이 이 조세범으로 고발되는 게 아니냐 걱정들을 하시던데요. 결론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조세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통고처분을 하든지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통고처분이 뭐냐면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신에 대신에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래서 탈세 사실이 심각하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시 응대 방법을 조언해 준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첫째, 침착하고 겸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원장님들은 아주 긴장해서 벌벌 떠시느냐고
제대로 말도 못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원장님들은 화부터 내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세무조사 나오냐고. 나 같은 사람을 무슨 조사를 하느냐. 내 세금 내 거 다 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조사관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저는 이성적으로 침착하고 겸손하게 대응을 하시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말서 작성 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해명하라. 이 전말서가 뭔지 궁금하시죠? 전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세무조사관과 원장님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매출 누락 1억 원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원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사관과 원장님과의 대화를 글로써 남긴 것을 전말서라고 하는데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개의 원장님들이 정신줄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장을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실제 나간 비용을 입증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조세 불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려면 이 전말서 작성할 때 원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해명하시라. 그리고 지출된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도록 노력하시라는 것.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고보상비가 고액의 사고보상비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어느 유명 연예인이 실제 자기가 지출한 치료비보다 많은 그 보상을 받았는데요. 뭐 해결사 검사 얘기가 나왔었죠. 수억 원의 이 보상비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하면 원장님들 또 정신줄 놓으셔가지고 이거 처리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영수증도 받아놓은 것도 없고 또 지출된 증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증빙 증치를 해서 비용 인정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께 당부드리는데 실제 지급된 모든 비용은 통장 거래를 하시라는 것.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되는데 1년, 2년,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모든 비용은 통장 거래를 하시라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을 좀 챙겨 놓으시라는 것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성형외과의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의 질의응답식으로 세무조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식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